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장 마감하고는 아니고요. 12시 2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오후에 조금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리 좀 영상 시장에 대한 마감 복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점진적 회복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잠시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어떤 그런 물량으로 좀 조정을 보이다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성장 주도 업종들이 추세를 형성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빅테크들이 쥐고 있는 그 거대하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어떤 학습과 이제 기술적 진보를 꾸준하게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에 부합되고 4차 산업의 어떤 모든 연관 산업에 이제 적용되어지면서 한 단계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어떤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과 또 주식시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축이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이 전기차지만 또 자율주행과 또 요것도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될 텐데요. 결국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이라는 어떤 큰 물줄기의 흐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 정신, 요게 이제 성장 주도 업종의 추세를 명확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공격적인 주식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강력한 주도 전략들을 폈는데요. 하반기에도 역시나 해당 두 업종도 이제 주도 업종이지만 또 바이 업종이 올라서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내년 넘어갈 때는 또 XR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또 크게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이제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여의 어떤 2차전지 조정 속에서도 장비주로의 어떤 수급 재편을 통해서 섹터 로테이션 또 이제 순환매성의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 주도 업종에 집중하자, 이 전략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오늘 장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현재 12시 24분 코스피 0.3, 코스닥이 0.7% 상승. 무난하게 오늘 뭐 오후까지도 상승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않아서 조금씩 시총 상위주가 막 드라이브 걸기도 보다는요, 점진적으로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주에 집중된 모습은 사실 좀 변동성 커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좀 안정적인 상승,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큰 변동 없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삼성 900계약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고객의 수금 51조,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수준이 되고 있고, 그 해외 증시도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8% 상승했고, 다우와 S&P도 0.6% 상승.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흐름 내고 있고요. 니케이가 0.17, 또 대만이 0.3, 상해가 0.8% 상승, 홍콩이 1.8% 상승으로 꽤나 이제 강한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것들도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오늘 그 하이닉스의 움직임 좀 도드라지게 좀 강한 기조고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주가 흐름인데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요 흐름에 SK하이닉스가 보다 더 이제 수혜를 받고 있죠. 엔비디아 이제 공급하는 HBM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적인 부분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어제 이제 좀 유의미했어요. 종가 고가 마감시키고 5일선 위로 올라서고 중기평선 돌파하고, 또 이제 오늘
또 갭상해서 이제 21선 트라이하는 어떤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0.75% 상승에 21선을 아예 훌쩍 뛰어서 이제 갭상승으로 이제 올려 세우는 형태.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패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중소형주 단으로 또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차 전지 좀 쉴 때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업종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하반기 전략에서 바이오 업종이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가 지금 2% 상승,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 또 2차 전지 업종 지수는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1% 약세 조정으로 음봉이긴 하지만 요건 이제 요 이유죠. 에코프로 2% 조정, 에코프로 BM 3% 조정. 그래서 뭐 요 종목들이 안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쨌든 상반기 이끌었던 요 수급 쏠림이 조금 이제 분산화된다고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는 이제 상승이잖아요. LNF 1% 상승해서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좀 전망돼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오늘 LG엔솔도 약간 조정이고요. 삼성SI도 약보합 정도,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뭐 선별적인 움직임이라서 오늘 뭐 전체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을 받다가 좀 발락했는데 저는 요건 별로 걱정스럽지는 않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려 세워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이제 AI 모멘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도 계속 커버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셀티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이제 강한 어떤 흐름 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강합니다. 삼천단장 6% 상승에 케어젠 6.9%, 루닛도 4% 상승, HLB도 2% 상승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 조금 눌려 있었던 것들도 오늘 움직이는데요. 보로노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 지아이노베이션 좀 조정받긴 했었죠 최근에. 애플런도 3% 상승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애플바이오도 3% 상승으로 조정 구간을 좀 되돌리는 형태. NK맥스가 최근에 자회상장건으로 조금 더 시장 대비 강한 5%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들,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 좋은 모습들 좀 내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비만 쪽에 이제 국내 쪽에선 대장주군인데요. 1% 상승하고 있고, 한올 바이오 파마가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우상향이죠. 제 이론에 부합되는 딱 움직임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LG노텍입니다. LG노텍 최근 조정 받을 때도 아주 일시적인 어떤 내용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기회로 좀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LG노텍이 하반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자율주행과 또 이제 전장 쪽과 또 이제 애플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끼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LG노텍에 대한 좀 중요도를 저는 하반기에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C 반도체 대장주 ISC 5% 상승, BCNC 오랜만에 4% 상승으로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 띄는 것 같고요. 해성 DS도 3% 상승. SNS텍도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는데요. 요 정도 선에선 좀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도 전체적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들, 주성 엔지니어링 2% 상승에 이오테크닉스도 1.7%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좋았던 에러티 백큐음은 오늘은 좀 1.6% 조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커버하기 시작했던 종목이 이제 GMBS 에코인데요. 이 기업도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좋아요. 예, 시장의 구도 흐름들.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아테크도 뚜렷하게 시장 대비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의 특색이 또 2차전지 업종 내에서는 섹터가 좀 다르게 움직이죠. 장비 섹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섹터의 움직임들이 좀 유의미하게 좀 움직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엠플러스가 좀 강하게 치고 있고, 하나기술도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탑머트리얼도 최근에 이제 중기평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NT 역시나 이제 대장주 그룹에 있는 장비주 그 PNT 1.4% 강세. 코인테크는 오늘 0.5% 좀 조정. 어제 좀 세게 올랐죠. 어제 9%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띠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뭐 LNF 체크해드렸고, 또 이제 대조전자 재료도 최근에 이제 장기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이거는 수급적으로 위험 선호 쪽으로 완전히 좀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좀 엔터 쪽,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강한 모습입니다. 디어유를 제가 플랫폼 기업 내에서 계속 강조하는 커버리지 종목이죠. 디어도 장기평선 지지력 테스트 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IRA 그 후 1년 해서 리포트가 좀 종목별로 이제 나왔는데요. 삼성 SDI를 좀 우리가 최근에 조정이 깊었죠. 그런 부분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익성 중심에서 수익성 점유율 확대로 사업 전략을 변화 중이다.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캐파 증설에서. 일단은 그 점자적으로 이제 신규 수주에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방향성 전략, 사업 전략의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목도한 삼성그룹 내에서 좀 유의미했던 종목이 삼성 SDS거든요. 삼성 SDS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 내 SI 업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생성형 AI 쪽의 어떤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삼성그룹 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전략 변화가 좀 보여지죠. 그 중에서도 삼성 SI를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편다면 이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밸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7년 가동 목표로 스텔란티스와의 이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34기가와트시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이 소형전지 부분 매출이 좀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게 아마 주가에 좀 더 반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되는 측면의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2차전지 업종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좀 하향했습니다. 배터리 산업 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2025년부터 미국 IRA AMPC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동사 주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한 것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25년 예상 실적 기준 14.8배,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동사는 지금까지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 캐파 증설에 가장 보수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23년 미국 IRA 법안 시행으로 구매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신규 수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기존 혹은 신규 고객사들과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이 전자재료부터 해서 ESS, 자동차 전지, 또 소형 전지도 있는데요. 사업분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에서도 점점 더 이제 자동차 전지에 대한 이익률이 올라가는,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로 이제 밸류에이션 업, 이제 밸류에이션 업을 이제 해주기 어려웠죠.
왜냐면 이제 자동차 전지에서 이제 수익이 안 나거나 아주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오롯이 매겨주긴 어려웠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매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삼성 SDI가 조금 더 저평가 영역에 지금 이제 본격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그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실한 종목은요,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제목 아직 갈 길이 바쁘다.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해서 전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중 미국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과 IRA 법 정책 지원으로 2030년 전기차 침투율 약 6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앞으로 이제 굉장히 10년간은요 그 미국만큼 또 고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큰 시장이면서도 고성장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포지션을 가장 크게 두고 있는 국가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있고 그 중에서도 LG 엔솔이 단연 1등인데요. 그만큼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성장의 가시성은 가장 높고 또 확실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안정적인 2차전지 제일 안전한 거 뭐냐 하면 사실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죠. 사실 뭐 분기 단위로 이렇게 뭐 매출 역성장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뭐 이거는 뭐 일시적인 요인이지 중장기적으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현 주가는 25년 예상 실적 기준 P 23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뭐 모아나가는 종목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요 밸류에이션 계속 낮을 텐데, 그렇죠? 미국 IRA 법안 또 AMPC 정책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동사 주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한 것에는 무리가 없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최근 동사 주가는 미국 AMPC 정책 시행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중국 업체들의 북미 진출 우려로 조정을 겪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차 완화 중이라는 점. 추가적인 주가 조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 또 이제 성장, 확신 이런 것들은 뭐 단연 탑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인데요. LNF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 이제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뭐 안 좋다는 의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들을 좀 듣는 거는 좀 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결국 종목마다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장비주가 올해 초에는 못 움직였지만 하반기에 이제 본격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각 종목마다 또 섹터마다의 어떤 상승의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수급이 너무나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같은 구간에서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우리가 분석해내면서 종목별로 시세의 어떤 구간이 다를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LNF는 테슬라예요. 그렇잖아요. 테슬라 모멘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하반기 모멘텀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소모되고 필요하고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팔리는 어떤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사이버 트럭은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지만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2023년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과 모델 3 하이엔드의 양산을 위한 일부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3분기에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언급함에 따라서 주력 배터리 셀 공급사인 LG 에너지솔루션 원형전지 수요도 다소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된다. 어쨌든 뭐 LG 엔솔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LG 엔솔의 또 파트너 LNF 또 직납을 하는 또 LNF 테슬라에 직납하는 LNF 입장에서는 일단 하반기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뭐 그건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LNF가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낮은 밸류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는 25년 예상 실적 기준 PE가 17.3배로 국내 양극재 소재 업종 내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우리가 셀 업체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같은 양극재 쪽에. 그래서 향후 배터리 리사이클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 수직 계열화 구축을 하고 있죠. 고객사 다변화 및 포트폴리오 강화 구체화, 요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이 리포트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이제 SKI 테크놀로지 상상이로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권 탈출하고 점진적으로 장기평선 돌파해 나가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강조 드리고 있고, 분리막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 계속 커버를 해드리고 있었죠. 최근 동사는 기존 주력 고객사인 SK온 외 신규 고객사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배터리 셀 업체인 썬워다와 분리막 공급 등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제품 공급을 준비 중이며, 6월에는 북미 1위 전기차 업체의 자체 배터리 셀 생산 라인향으로 2030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내 추가 계약 체결을 목표로 여러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분리막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약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4분기 신규 가동 예정인 폴란드 PH2 라인은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 가동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분리막 시장은 미국 IRA 법안 시행을 전후로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동사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서 동사 실적은 지난해를 바닥으로 가파른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약 1.1조, YOY로 이제 53% 증가. 25년에는 약 1.6조, YOY로 47% 증가. 26년 YOY로 42% 증가. 와, 이 50% 내외로 계속 매출 성장을 할 걸로 추정이 된다는 측면들. 이게 그래도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 가지고요. 어느 정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지난 한 달여간 30일, 한 달은 20일이긴 하지만 한 30일 정도 최근에 좀 그래도 조정 일색을 보였던 그런 시장 내에서 전체 동시 수급 구도를 한번 볼게요. 1위가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중국 모멘텀의 대장주죠. 이런 거 좀 중요히 봐야 돼요. KT도 이제 1200억이나 들어오면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 사실 좀 인공지능에 있어서 KT도 굉장히 오랜 기간 다져온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T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카카오뱅크도 이제 바닥권에 대한 물량 소화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이제 금융주들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이 좋았고, 또 SK바이오팜도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한국콜마 코스맥스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죠. 하지만 저는 이쪽은 커버하진 않고 있고, 롯데관광개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또 이제 파라다이스도 역시나 있네요. 중국 모멘텀 3인방. 또 이제 지난 30일간 에코프로에 집중된 수급. 와, 이거 정보 좀 또 트라이얼 할 것 같은 기세인데요. 그런 모습들.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프리카 TV도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 또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강했죠. 주성 엔지니어링, 또 ISC, 그리고 바이오 쪽에 이제 알테오젠도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HK 이노엔도 지금 바닥권 탈출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대장주, 로봇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 또 중국 모멘텀의 대장주들, 또 2차전지 대장주들. 수급은 역시나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점진적 회복, 역시나 그 주도력은 성장 주도 업종 쪽으로 이제 추세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것 같고, 하반기 공격적인 주식 전략을
세워볼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무난한 시장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는 것 같은데 다들 퇴근 잘 하시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적극적인 어떤 전략들 때론 또 공격적인 전략들을 한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박사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